투자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빠르게 변하는 투자 환경 속에서 알고리즘 투자에 대해 좀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이 분야 전문가이신 매니저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투자 산업의 시대적 변화와 그 속에서 알고리즘 투자가 갖는 의미, 또 비전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질문 드릴게요. 매니저님, 최근 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보시나요? 특히 그 빅데이터나 AI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하고 AI 활용은 이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됐다고 봐야죠. 데이터 양이 정말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늘었고 또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뭐랄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AI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패턴을 발견한다거나 생산성을 확 높여주기도 하고요. 혁신을 이끄는 거죠. 결국에는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이제는 뭐 산업이나 국가 경쟁력 확보에 아주 중요해졌고 이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AI 도입은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략이 된 거죠. 아, 네. 필수 전략이다. 그렇군요. 그럼 그 알고리즘 투자라는 말도 요즘 많이 들리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원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나 규칙 같은 거잖아요. 이걸 투자에 적용한 게 바로 알고리즘 투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펀드 매니저가 투자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을 정량화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구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데이터를 보고 어떤 조건이 되면 사고 팔지 이런 걸 미리 다 정해두는 거죠. 시스템이 자동으로 투자를 한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이런 시대 변화 속에서도 혹시 변하지 않는 성공적인 투자의 원칙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맞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 벤저민 그레이엄이나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레이 달리오 같은 분들 보면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각자 아주 뚜렷한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검증된 자기만의 전략과 프로세스를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실천했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막 흔들리지 않고요. 자기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간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일관성이 핵심이다. 네. 그럼 반대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좀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같은 것도 있을까요? 많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심리적인 약점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확증 편향이라고 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자꾸 보려고 하는 거요. 아니면 시장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통제 착각. 또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군중 심리. 손실 보는 게 너무 싫어서 제때 못 파는 손실 회피 심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감정적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여러 가지 심리적 함정이 있네요. 그렇다면 알고리즘 투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실수들을 극복하고 아까 말씀하신 성공적인 투자 원칙, 그걸 실현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알고리즘 투자가 강점을 갖는 거죠. 가장 큰 건 역시 감정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실행하니까 두렵다거나 탐욕스럽다거나 이런 심리적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은 처리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분석하고 또 일관된 결정을 내릴 수 있고요.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전략의 성과를 계속 검증하고 또 개선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성공 투자자들의 원칙 있잖아요. 일관성, 객관성, 장기적 관점. 이것들을 시스템적으로 구현해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줄여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인간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도구군요. 하지만 알고리즘 투자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직관이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문제 같은 거요. 이런 우려들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들이죠.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선 그 직관 부재 우려는 해당 투자 전략이 왜 장기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어떤 논리, 스토리텔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좀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명 가능성 문제, 이거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 정량적인 근거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과거 데이터, 즉 백테스팅 결과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통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정말 철저하게 검증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호작용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투자자 레터를 보낸다든지 하는 소통 노력도 필요하겠죠. 궁극적으로는 사실 1년 이상 꾸준히 성과를 보여주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의 어떤 특정 사건 자체가 아니라 시장에서 반복되는 메커니즘, 예를 들면 투기 거품이라든지 과도한 레버리지 문제, 집단 심리 같은 이런 패턴들을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 인식하고 대응하느냐, 그 능력입니다. 네. 패턴 인식 능력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잖아요.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 알고리즘 투자는 앞으로 또 어떤 형태로 더 발전하게 될까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알고리즘 투자는 어떻게 보면 금융산업에서의 AI 패러다임 변화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비전 AI 기술이 처음에는 그냥 이미지의 픽셀을 분석하는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발전해서 사물의 특징을 인식하고 또 사물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결국 자율주행까지 가능해졌죠. 알고리즘 투자도 비슷하게 발전할 겁니다. 단순히 과거의 가격 데이터만 보는 걸 넘어서서요.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성장성, 가치 같은 이미 검증된 투자 요인들을 더 정교하게 정량화하고 이걸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거시경제 지표라든지 뉴스 데이터, 소셜미디어 데이터 같은 비정형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더 복잡한 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예측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될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투자 판단, 그 본질을 데이터와 모델을 통해서 해석하고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간의 심리적 약점을 극복하고 또 시스템을 통해 일관된 투자를 추구하면서 앞으로 AI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정교해질 가능성까지 오늘 알고리즘 투자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했을 때 매니저님께 알고리즘 투자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알고리즘 투자가 단순히 그냥 돈을 버는 기술, 재테크 기법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경제나 산업, 또 개별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이슈까지 정말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분석해야 하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세상을 보는 어떤 통찰력, 시야를 넓혀준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정보를 가려내고 또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훈련, 이런 것들은 비단 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근본적인 역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리즘 투자를 현명한 선택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네요. 현명한 선택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알고리즘 투자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나눠주신 매니저님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해주신 투자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투자자분들의 알고리즘 투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알고리즘 투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